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강연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넓은 주제가 아니라 미대 그리고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라는 아주 작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미대 입시를 위한 에세이와 포트폴리오 글 작성법이라는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전공이 딱 정해진 만큼 소규모로 모였으니까 또 개인적인 질문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3자 입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미대 출신이 아닌 제가 바라보는 미대, 그리고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 입시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글쓰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 어떤 학생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갔는지, 그들은 어떤 에세이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작품 설명 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대 입시가 뭔지 문과 출신의 입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미대 입시라고 하면 그게 아트스쿨이든 아니면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든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단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지만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미대 입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트스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미대 입시는 일단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집중된 입시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에세이나 아니면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입시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이 많이 하향된,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진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에 많이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성적이나 뭐 SAT 점수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덜 중요해지는 그런 입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집중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만 맞추면 되는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은 이제 그 대학마다, 그 각각의 대학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건데, 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청 뛰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학생들의 개개인 프로필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점이나 GPA가 조금은 낮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대 입시에서는 반대로 이 미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미술적인 소양 그리고 포텐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가능성.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술을 함에 있어서 테크닉이 뛰어나냐. 뭐 이런 것도 보긴 보지만 창의력, 이 학생의 생각의 방향, 그리고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에 힘을 정말 많이 줘야 하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지는 게 테크닉만큼이나 가능성, 이 아이의 생각의 깊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대는 대부분이 돈이 많고 또 장학금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잘만 하면 충분히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학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서 다니는 편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 정말 한 푼의 장학금도 못 받고 미대를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매년 뭐 적게 받으면 뭐 1년에 뭐 5천 불에서 만 불, 많이 받는 학생은 뭐 3, 4만 불까지 받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7, 80%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으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거죠.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 세기의 아티스트 뭐 이런 학생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꽤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 는 좀 달라요. 완전 난이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입시랑 똑같은 난이도에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의 장학금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난이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점에서나 아니면 시험 점수에서나 뭐 활동에서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미술적으로는 조금 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일반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그러니까 미술학과를 지원하지 않는 그냥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미술 포트폴리오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취미로 미술을 엄청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포트폴리오로 내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과도 가끔 비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꽤 높은 기준으로 평가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불확실성이 더 크고 일반적인 어떤 원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로 들어감으로써 얻는 메리트들은 또 확실히 있죠. 예를 들어서 미술로 유명한 학교들, 뭐 예일, UCLA, 뭐 텍사스 어스틴, 콜롬비아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의 미술학과를 가게 되면 그 일반 대학,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일반 대학의 위상 같은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과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서 다른 과 학생들과 교류를 한다던가 학과 수업을 통해서 미술에 필요한 다양한 인풋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미대를 나온 학생들과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를 나온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융합적인 어떤 예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세상에 실제로 대입 가능한 어떤 미술적인 작품, 그래서 디자인을 해도 세상에 진짜 쓸모 있는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더 성공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UCLA, 예일, 터프트, 텍사스 어스틴 이런 곳의 미술학과들은 다른 과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과들을 그런 과에 가서 수업을 들음으로써 혹은 그런 과들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풋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리고 좀 더 융합적인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쪽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네기 멜론 이런 곳들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이 더 강했던 학교들이 미술적으로도 꽤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이 친구를 보시면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SAT도 안 쳤고 활동도 대부분이 미술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학생인데요. 이제 이 친구가 파슨스, 그 시카고 미대, 사이크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여러 미대에서 장학금을 엄청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파슨스를 가게 된 친구입니다. 그림도 뭐 사실 자기 학원에서 그렇게까지 뭐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 선생님, 저랑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이 학생을 케어했던 그 학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친구가 약간 기발한, 좀 독특한 이런 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미술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포텐셜이 뛰어났던 게 눈에 띈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아예 일반 대학은 쓰지도 않았고 그냥 미술에 특화된 일반 대학인 뭐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 VCU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을 쓰긴 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미대는 거의 다 붙었고 장학금도 많이 받았다. 반대로 지금 이 학생은 똑같은 학원을 다닌 학생인데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술적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나던 학생이죠. 프로그램도 훨씬 더 잘 사용해서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것도 잘 사용하고 그냥 손으로 한 그런 유화 페인팅 같은 것도 훨씬 더 잘하는 디자인을 했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런 친구였었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고 SAT도 잘 쳤고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술학원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친구는 창의력이나 어떤 독특함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친구였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시킨 거 엄청 잘하고 교과서적인 루트를 잘 따라가는 아이였는데 대신에 어떤 번뜩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스펙에서 앞선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펄슨스에서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사익에서도 뭐 연간 한 5천 불 정도의 장학금만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대학으로 미대로 진학을 했는데 아시아 쪽에 있는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학에는 꽤 많이 합격을 했어요. 아까 이전 학생이 떨어졌던 VCU도 합격을 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붙은 가장 좋은 학교는 텍사스 오스틴이었어요. 이제 여기는 일반 대학이고 일반 전공으로 이제 텍사스 오스틴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요즘에 특히 굉장히 가기 어려운 학교가 되었는데 여기에 합격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일반 대학이니까 장학금을 많이 안 주고 학비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대학에 붙은 거면 굉장한 학생이다. 특히 이 학생은 텍사스 출신이 아닌데 인스테이트가 아닌 상태에서 합격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을 아예 쓰지도 못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격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 친구는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지만 미대에는 뭐 큰 장학금을 받고 가지 못했을까? 그 차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차이는 두 개인데 하나는 미대와 일반 대학의 미술학과의 기준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 에세이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 두 가지가 그 기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글쓰기의 역할은 뭘까? 이 글쓰기를 도맡아서 하는 게 제 역할이었겠죠. 이제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분은 포트폴리오를 맡고 저는 에세이를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 에세이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에세이가 어떤 변화를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다 미국 대학 중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국과 함께 영국 대학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영국 대학에 쓰는 에세이는 좀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유카스라고 하죠. UCAS 원서를 쓰는 영국 대학 원서를 쓰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일단 미국 대학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학생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는 별로 못했고 그림도 막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았지만 번뜩이는 창의력 같은 게 있었던 아이. 이 학생은 이제 미술적인,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 같은 게 이제 눈에 띄었던 학생인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아직도 팔슨스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막 상도 받으면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미 테크닉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요. 그 대신에 통통 튀는 어떤 이런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에세이 전략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부족한 그 미술 테크닉적인 부분을 굳이 채우려고 하지 말자. 그거는 사실 미술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그 외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더 부각시켜 보자 이거였죠. 너의 가치, 너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켜 보자. 그리고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봐줄 대학들만 골라서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크닉을 많이 보는 미대가 있고 해석력을 많이 보는 미대가 있고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많이 보는 미대가 있고 좀 조금씩 다 보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너는 아이디어, 표현력 이런 것들 쪽으로 밀고 나가자. 그리고 너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를 뭔가 매력 있게 만들어 보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 가장 잘 맞는 대학을 찾아서 키워드를 일단 뽑아봤어요. 얘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팔슨스였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봤죠. 이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면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purpose, 예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ocalizability, 그러니까 파슨스라는 커뮤니티, 그걸 넘어서 뉴욕시티라는 어떤 그 로컬 커뮤니티에 스며들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파슨스는. 그 다음에 이제 collaboration, 공동체 의식, 그리고 콜라보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현대미술에는. 그리고 diversity, 포용력이 넓어야 하고 어떤 시야가 넓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의 접목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비슷한 가치를 추구해요. 하지만 펄슨스는 특히 펄슨스에서 이 학생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은 이런 가치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디자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미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펄슨스는 이제 뉴스쿨이라는 더 큰 종합대학의 한 디파트먼트예요. 그리고 뉴스쿨은 미국에서 이름 있는 대학들 중에 가장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대학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실험적인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의 인성, 캐릭터, 그리고 지향성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맞는 이 학생의 스토리, 생각 등을 쭉 리스트업 하라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준 첫 번째 과제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로 잡은 게 따분한 일상의 요소들을 더해서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어떤 주제를 잡았어요. 자기는 따분한 일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잡지식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식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찾고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심점을 바탕으로 이 모아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특이한 관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생각하는 자기의 장점이자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신의 방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줘요. My disposition stems from my chaotic past. 내 이런 기질은 어디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본인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엄청 시끄럽고 막 나대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그림 그리고 이런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막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막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글도 많이 쓰고 악플도 달고 막 게임 공간에서 막 이렇게 막 욕도 하면서 게임을 하고 막 이런 아이였는데 게임을 나온 현실 세계에서 자기 방구석에서는 또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걱정 많고 이랬던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The schizophrenic pretensions became my artistic inspiration. 이런 정신분열적인 어떤 허세와 이런 척하는 것, 이러면서 살았던 행태가 건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분열적으로 다양한 인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던 때에 지나왔던 모든 장소가 자신의 오브제가 되었고 모든 순간이 자기에게는 뮤즈와 같은 역할을 했다. 내 다양한 인격의 경험을 모아서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굉장히 특별한 그런 모습들, 다양한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장점이니까 그거를 뽐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특이하게, 막 정신분열적인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인 척도 했다가 저런 사람인 척도 했다가 이랬던 행위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여기서 하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막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여러 자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결국 아이디어라는 것은 미술을 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고 다양한 경험과 같은 인풋이 없이는 그냥 속에서부터 끌어서 나오는 어떤 창의력이라는 아웃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옛날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결국 모든 것이 다 경험에서 인풋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펄슨스라는 곳과 내가 이때까지 에세이에서 얘기한 내용을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펄슨스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그것도
미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들이 공존하는 이 대학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곳의 메리트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술에 집중하는 대학에 갈 생각도 했는데 미술에만 집중하는 대학들이 있죠. 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이제 아트 센터라던가 시카고에 있는 사이크, 그 시카고 미술대학 같은 곳들은 조금 더 미술에 집중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랑 가장 잘 맞는 곳은 펄슨스다.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고 또 뉴욕이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를 자기는 10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뉴욕이라는 곳도 자기처럼 굉장히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도시라고 설명을 해요. 뉴욕은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들과 경험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인풋을 받아서 멋진 아이디어를 끌어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로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뉴욕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이버시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더라.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더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면서 또 파슨스를 분석한 것과 연결을 시켜요. 이게 크리티컬 띵킹을 보여주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학생이 쓴 에세이를 전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이 학생의 스펙을 보면은 로보틱스 클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로보틱스 클럽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학생이 로봇을 만드는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전공과의 협업, 미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미술 실력이 부족하다? 뭐 약간 부족한 거는 학교 가서 배울게. 어, 일단 나와 너, 펄슨스가 공유하는 가치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 이렇게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적인 어떤 테크닉 그리고 어떤 미술적인 능력에 더 집중하는 학교가 있고 조금 더 이 학생이 미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찾아서 딱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런 미술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채워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이 학생은 선택했었다. 이 친구는 이제 시카고 미대에 지원을 할 때, 싸이게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카고 출신의 예술가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인 척 하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까 에세이도 있었던 뭐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막 해요. 같은 이야기인데 싸익에서는 조금 더 퍼스널한 부분 그리고 미술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대학이니까. 시카고라는 도시가 뉴욕이라는 도시보다 정체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왜 내가 시카고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시카고 출신 작가를 언급하면서 에세이를 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생각해 보시면 뉴욕은 나 뉴욕이 좋아. 왜냐하면 뉴욕이 인스피레이션을 주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런데 시카고는 그 정도의 위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시카고를 공부한 사람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에세이에 써준 거죠. 그렇게 했고 당연히 결과는 더 좋았고 싸익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친구는 펄슨스에 가게 된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또 펄슨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간 학생의 얘기를 에세이를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은 이제 성적도 더 좋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아이디어나 창의력에서도 더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그런 어떤 미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온 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 뛰어나다 보니까 이 학생은 처음에 에세이를 어떻게 쓸지 이런 전략 회의 같은 걸 할 때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약간 포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다 했는데
이런 거 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나라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과 에세이를 쓸 때도 이제 제가 설득을 했던 방식이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리고 스킬들을 순위를 한번 매겨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림이 1 등이다. 너 학교 성적은 한 상위 15% 정도에 들어가니까 너는 일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2 등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 학생은 SAT 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되게 큰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SAT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AT를 치지 않은 게 아무리 옵셔널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얘는 공부보다는 미술에 쪼끔 더 치우친 고등학교 생활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 다 친 SAT 혼자 안 친 거니까. 그리고 이 학생은 수업을 선택할 때도 미술에 집중하고 싶어서 좀 쉬운 수업들을 많이 들었어요. 수학, 뭐 영어, 과학 이런 수업들을 좀 쉬운 걸 들었단 말이죠. 굳이 AP를 듣지 않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또 미술 쪽으로 치우친 학생처럼 보일 수 있다. 아무리 그리고 학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뭐 심리학 클럽, 뭐 스튜던트 카운슬 이런 것들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의 스펙은 누가 봐도 미술하는 사람의 스펙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 줬어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성적을 강조하기에는 그 정도 성적은 그냥 성실했던 거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뭔가를 강조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잘하는 미술 그리고 애매한 나머지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그림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가치나 인간미, 본인의 어떤 예술성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미대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니까. 일반 대학을 가기에는 쪼끔 뭔가 스펙이 아쉽고 미대를 갈 건데 미대를 갈 거라면 미대가 원하는 퍼스널리티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스펙에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에세이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의 친척 중에 파슨스 립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뭐 모티베이션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서 자기 얘기를 펼쳐나가요. 여기서 보면 자기는 empathetic graphic designer,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IT 기술과 패션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필드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두 개의 시장을 연결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만들기도 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베뉴를 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을 하겠다는 학생치고 약간 포부가 좀 특이하죠. "나 대단한 미술가가 되고 싶어. 나 대단한 조각가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는 기술과 패션을 연결해 주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시장을 넓히는 데 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파슨스가 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파슨스는 purpose, purpose 이게 중요하다. '예술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파슨스예요.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인 이 학생의 개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에세이에서 꼭 나와 줘야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뭐 내성적이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너무 그것만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nomadic, 방랑자와 같은 사람이고 open to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뒤에 막 이렇게 이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한때 일본에 미쳐 있었던 그 예제를 들어줘요. 자기가 일본에 미쳐 가지고 6 학년에서 9 학년 사이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일본에 10 번을 갔대요. 가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장소를 가고 그 영화 감독에 대한 투어를 받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연구하는 모임에 나가고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막 렉처 같은 것도 들으러 가고 막 그랬대요. 그 어린 중학생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영감을 받았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내가 이 사람을 쫓아다닐 정도로 미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자기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퍼스널리티. 나는 일본에 막 10번씩 반복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궁금한 거는 진짜 꼭 해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배운다. 나는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일본에 가는 opportunity 자체는 부모님이 돈을 대줬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는 극대화해서 사용할 줄 안다. 나는 일본에 가면 그냥 관광하고 맛집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관심사를 그곳에서 미친 듯이 파고들 줄 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예술을 즐길 때,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을 즐길 때,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작품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작품이 만들어진 장소를 가고, 그 작가를 만나고, 그 배경이 된 장소를 가보고, 그 캐릭터를 만든 과정에 대한 렉처를 듣고,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뭘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1번, 일단 localizability. 나에게 주어진 그 로컬 환경, 일본이라는 곳을 갈 수 있음을 극대화한 거죠. 이걸 엄청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읽는 파슨스의 어드미션 오피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얘가 파슨스에 오면, 뉴욕에 오면,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정말 그 단물을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을 애구나. 얘는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정말 끝까지 다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킬 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얘가 일본에 가서 그랬던 걸 보여줬으니까 뉴욕에 와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SA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얘 그림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그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는지, 얘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본 풍의 어떤 그림체를 어,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에세이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에세이가 단순히 나의 어떤 그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나의 가치, 체계 같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세이가 미대 입시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에요. 다른 학교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팔슨스 얘기만 했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요.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별로 뭐 그렇게 화려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미술을 10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술마저 늦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완전 재능으로 미술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재능이 있었고 그림을 잘 그렸고, 이제 이 친구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처음에는 미술을 취미로 하겠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나 미대 가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미대 가고 싶어요 이런. 이 친구는 말씀드려요. 10학년 때까지는 미술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10학년 때 처음 미술학원을 와서 하는 말이 취미로 한대요. 그러다가 조금 한 몇 주 지나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미대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중국에 있는 로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 그냥 중국에 있는 미대를 갈게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미술 선생님이 너 미쳤냐고. 너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재능 있고 조금만 건드려주면 한 1년만 작업하면 너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 내가 꼭 장학금 받아줄 테니 우리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대학을 막 억지로 준비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너 세계적인 미술가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 간 학교는 이제 아트 센터라는 이제 LA 쪽에 있는, LA가 맞나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학교인데 디자인 쪽으로는 거의 미국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에요. 뭐 리즈디, 그러니까 로드아일랜드 미대랑 아트 센터 정도가 그래픽 디자인으로는 거의 탑인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는 정말 미술 말고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친구였어요. 뭐
착한 인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트센터라는 곳은 스스로를 conservatory style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conservatory 스타일이 뭐냐면 막 이런저런 거 뭐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스승이 제자에게 1대1로 음악이나 미술을 전수해 주던 것처럼 약간 도제식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미술 학교다. 이렇게 스스로를 디파인하고 있어요. 이 아트센터가. 그러니까 미술만 잘하면 와서 네가 뭐 interdisciplinary 한 거, intercultural 한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너 미술 하나 기가 막히게 하면 일단 와. 이런 학교예요. 정말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강조가 가장 심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중요하니까 에세이는 다 되게 짧아요. 짧은 질문만 해요. 100자, 150자 이런 에세이들만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뛰어났고 포트폴리오가 테크닉적으로도 뛰어났지만 포텐셜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어, 진짜 될 거라고 장담을 거의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에세이를 이제 써달라고 같이 쓰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작업을 했죠. 이런 학교들은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의 작품에 대해서, 나의 미술 세계에 대해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그냥 쓰면 돼요. 나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이런 거를 너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죠. 왜냐하면 미술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너가 무슨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캐릭터나 이런 거는 미술의 퀄리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작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와요. 150자 줄 테니까 써봐라 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나랑 막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써야 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 사람의 역사를 훑어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톤과 컬러가 마음에 든다. 더 마음에 드는 건 이 사람의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에 대한 변화가 난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만 딱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유만 쓴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것만 써도 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이 되니까. 프롬프트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한 거예요. 굳이 꼬아서 이거를 막 나랑 연결시키고 뭐 대단한 어떤 나의 과거 업적들에 대해서 막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물어보는 거에 답만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고 그게 왜 좋은지 쓰래요. 그래서 단순히 물어보는 질문에 답만 했어요. 나는 라푼젤이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의 스토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라푼젤이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라서, 학생이야. 궁금증이 많은 캐릭터라서 좋다. 이렇게 썼어요. 긴 머리를 타고 왕자가 그 성 위로 올라온다는 그 컨셉도 너무 창의력 있고 좋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창의력과 연계성을 가진 어떤 미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마지막 자기랑 연결시키는 부분을 왜 썼어요? 질문에서 그 스토리가 왜 좋은지 쓰라고 해서 왜 좋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천진난만할 정도로 이런 단순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 학교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술학교니까 우리는 conservatory style art school이니까 그냥 와서 미술만 잘해라. 1대1로 우리가 너를 정말 진정한 예술가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우리 궁금하긴 한데 그냥 질문한 대로 대답만 해. 아까 팔슨스의 수많은 가치들을 다 담아냈어야 됐는데 아트스쿨은 또 다른 스트래터지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 학생 기억나시죠? 미대는 거의 다 떨어지고 일반대에 미술학과를 붙었다는 학생. 일반대만 붙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학생은 또 왜 그렇게 했을지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미대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데 왜 이 학생은 일반대만 붙고 미대는 떨어졌을까? 이제 그 이유도 우리가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물론 이 학생이 이제 미술적으로 봤을 때 창의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미대들이 다 캐치하고 싹 다 이렇게 얘를 떨어뜨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친구는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서. 왜냐하면 얘도 팔슨스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한 에세이로 텍사스도 넣고 뭐 시카고도 넣고 UCLA도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의 포트폴리오에서 창의력이 안 느껴진다. 특별함이 없고 테크닉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를 학원 선생님도 느낄 정도면 당연히 원서를 평가하는 입시사정관은 그걸 바로 느끼겠죠. 그러면 창의력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에세이를 썼어야 해요. 왜냐하면 대학이 너무 원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 그게 포트폴리오에서는 안 드러나니까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게 드러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에세이에서 그걸 안 한 거예요. 당시 뭐 저의 패착이기도 했겠죠. 저도 같이 에세이를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당시 살았던 그 지역에서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 동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 미술을 이때까지 발전시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잘 쓴 에세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세이가 이 학생의 눈에 띄는 단점을 채워주는가, 메꿔주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 공부도 잘해, 시험도 잘 쳤어, 활동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미대를 가려고 하는데 미적 감각이 조금 아쉽네. 그거를 채웠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그대로 단점으로만 내버려 두고 그냥 테크닉만 부각되는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내면서 본인의 어떤 인재상, 본인이 얼마나 로컬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니까 이거는 에세이가 채워야 할 그 구멍을 채우지 않고 다른 애꿎은 다른 것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부지리로 이런 걸 누가 좋아한다? 일반대가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면 미술학과로 와서 미술학과로 오는 학생들이 꼭 미술학과에서 졸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대학은 전과가 쉬우니까. 일단 대학 전체의 입학처에서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우리 학교의 인재상이랑만 잘 들어맞으면 와서 미술을 잘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다양한 지식들을 얻어서 부족한 창의력을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술학과로 왔지만 뭐 문과 수업을 들으러 가서 또 창의력이 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철학 공부를 해서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역사, 뭐 엔지니어링 수업들을 들으면서 미술에 필요한 창의력과 번뜩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대에서는 이 창의력과 번뜩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반대에서는 그냥 너무 중요한 정도다. 일반대는 대신에 우리 대학이 위치해 있는 이 도시와 얼마나 잘 교류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학이 엄청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실질적인 커뮤니티 멤버로 기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동네고 서부에 있던 IT 기업들이 땅값이 싼 텍사스로 요즘 몰리는 그런 추세였어요. 한 2,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 오스틴만의 컬처를 이루어가는 게 이 대학의 또 목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핫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와서 기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로컬 커뮤니티에 인플루언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뽑힌 거라고 저와 이제 그 미술 선생님 모두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똑같은 에세이로 UCLA에는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대이지만 미술학과가 엄청 좋은 학교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학교예요.
여기는 예일 뭐 이런 것들이랑 거의 동급으로 최상위권의 미술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트, 디자인, 아트 히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아트가 들어가는 거는 다 너무 잘하는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 미대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일반대가 요구하는 스펙을 다 맞춰주길 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까지는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뭐 잠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드리자면 라이팅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어떤 종류의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에세이의 형태가 좀 달라진다. 대학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니즈를 정확히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학교의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내 강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에세이를 써야 한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 칸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잘 쓴 것과 못 쓴 것 사이의 간극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갖다 주든 간에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져다 주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뭐 작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일부분만 보여드려야 해서 이렇게 작게 이제 잘라놨는데요. 화장실과 관련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화장실은 내가 현실을 피해서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화장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The bathroom is where I have the most calm status. Away from reality. I can spread my imagination there. 언어가 뭔가 약간 부정확하기도 하고 좀 너무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작품성이 드러나는 언어로 바꿀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이걸 쓸 수 있을까. 일반적인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더 쉬운 단어, 더 간단한 표현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이 포트폴리오 글은 굉장히 축약된 예술성이 있는 명확한 단어로 써주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써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Segregated from reality, the restroom is where I can rest stable and indulge in my imagination.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인데 간단하게 그냥 영어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봤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작품 설명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한마디의 고급스러운 말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작품에서는 길게 설명했다가 어떤 작품에서는 짧게 설명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게 또 좋은 방법이에요. 요건 이제 실제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길죠. 왼쪽에 있는 세 개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짧게 나왔다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길 때는 의미를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긴 하지만 뭐 이 작품의 배경, 이 작품에서 사용된 어떤 재질, 재료, 색감, 나의 의견, 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하셔도 좋아요. 이 두 번째 작품의 글을 한번 보시면 밑에 부분, 밑에 두 줄을 보시면 Maybe I'm like a boat taxi. I'm like the boat taxi, full of imagination, thoughts, and fervor, but without someone to communicate them to. 굉장히 감성적인 글이에요. 나는 상상력도 넘치고 생각도 많고 열정적이야. 하지만 이거를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어. 마치 지금 이 보트처럼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짧은 설명에서 이 학생의 캐릭터가 드러나죠. 이 학생은 에세이에서도 자기가 막 방에만 처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썼어요. 이 지금 작품 설명과 아까 에세이가 일관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의 장점도 찾았고 소극적이지만 집에만 있는 자기가 타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이고 이렇게 에세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글에서 캐릭터가 드러나는데 그 캐릭터가 에세이에서 표현된 그 캐릭터와 일관적으로 마주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캐릭터가 미술로 승화되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요. 아, 얘가 방에만 이렇게 갇혀서 진짜 미술만 하는 그런 되게 소극적인 아이인데 그게 예술로 승화됐을 때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커넥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포트폴리오 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15개, 20개의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그림은 되게 의미가 있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림들은 진짜 나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그냥 재료나 색깔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도 돼요. 모든 설명글이 다 길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의미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내 에세이에 표현된 나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보여주는 작품은 설명을 길게 해주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고 반대로 내 테크닉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들은 짧게만 설명해도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짧고 굉장히 댄스하게 의미가 빽빽하게 가득 차 있도록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글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그림의 일부를 잘라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글을 이렇게 썼어요. What can technology do for art? 기술이 미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It works as a box of chocolate, charming people with its delicacy but mesmerizing to the point of addiction. 기술은 마치 초콜릿이 들어있는 박스와 같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달콤함을 주지만 그렇지만 어딕션,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를 함에 있어서 기술이란 게 양날의 검이란 소리예요. 이 기술에 빠져서 미술적인 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이중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조심하라는 그 미국의 이 팻말에 caution, 조심해라 그러면서 컴퓨터 모니터가 사람의 머리를 빨아들이는 이런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딕션, 중독이 이제 어떤 허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 중독은 rehabilitation, 회복을 불가능하게 한다. 회복을 막는다. 그리고 이 기술과 예술이 만났을 때 only a fragile plastic panel and pieces of tape prevent us from damnation. 기술이 우리를 빨아들여서 우리를 그냥 이 기술적인 것에만 테크닉적인 것에만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댄스하게 빽빽하게 의미가 채워져 있는 글은 이렇게 짧은 글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캐릭터와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